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 하늘도 참 높고 푸르죠. 그리고 붉게 물든 단풍에다가 은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억새까지 제주는 지금 가을을 즐기기에 아마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제한 없이 제주를 즐길 수 있는 무장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를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서 활동해주고 계신 세 분을 오늘 모셨거든요.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노인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둘만이 아니고 임산부 혹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그룹들,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과 함께하는 가족 그룹,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발을 짚게 되는 그 일시적인 장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관광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 관광약자들의 적응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주도의 무장애, 적응 가능한 관광 환경 인프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광지나 숙박지, 음식점 등에 대한 관광 이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접근성 개선 컨설팅, 그리고 찾아가는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과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약자 지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관광약자의 정보 접근성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NS는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발간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행 코디 서비스나 아니면 전동일제 대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사되어진 접근 가능한 관광 이용 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한 1,5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접근 가능한, 그리고 알기 쉬운 픽토그램과 함께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 제공 창구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2010년도쯤에 장애인 관광, 여가는 좀 어떻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는 어떤 현황이 있는 상태지, 혹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나?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부분을 좀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해서 2013년도에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근거한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네. 그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해오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럼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가 공공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민간 산업의 중심에서 무장애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사실 무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된 단어가 아니죠. 복지 관광이나 접근 가능한 관광 또는 모두를 위한 관광 또는 장애인 관광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서 사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무장애 여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애가 되지 않는 접근 가능한 억세스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무장애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희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장애를 가진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술을 접목을 한다든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관광 활동에 있어 불편하지 않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행이 고행이 되지 않는 즐거운 콘텐츠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트래블 헬퍼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트래블 헬퍼라 하면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이 신체적인 불편함을 지닌 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의 여행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황에 대해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 지식 또한 갖추고 있어야겠죠. 저는 트래블 헬퍼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듣긴 했어요. 그 트래블 헬퍼라는 그 수료증이 있습니다. 일정한 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해와 또 고객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용하시는 보조기구에 대한 핸들링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서 현장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여행업을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직무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다가 일본에서 이제 트래블 헬퍼라는 직무를 보고 저희가 일본에 가서 수료를 하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에 맞게끔 관광 활동의 트래블 헬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여행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한글 이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한 600명 정도 양성이 되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한 80명이 넘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16명을 교육을 해서 수료를 해서 지금 일자리에 참여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인적 자원 말고 또 무장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더 있어야 될까요? 저희가 시작했던 게 제주도에 있는 접근할 때도 관광 정보가 너무 없다. 제공받을 곳도 없다가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 제주도를 찾는 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가장 국적인 목표이기도 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관광지나 숙박지 업점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3년 동안 3년 주기로 순환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는 모니터링 단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장애인 당사자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양한 관광약자들에게 그에게 맞는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모니터링들이나 그 주변의 제주 지역의 다른 자원들하고 연계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농아인 같은 경우 지금 도 정책 사업으로 해서 농아인 협회에서 그 주요 관광지 수호 영상 해설들을 만들고 그 동영상 공유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관광지에 대한 수호 동영상을 올려서 안내받을 수 있는다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 제주도 행복하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서 발달장애인들이 가기 편한, 환영해주는 그런 맘 편한 가게를 발굴하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그게 지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도 발달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장애 여행 서비스가 정말로 뭘까?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쳐서 관광약자라는 아주 작은 테두리 안에 놓고 이분들에게 여행 서비스는 이러할 거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씌울 것인가, 프레임을 씌울 것인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약자를 걷어내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볼거리를 나아가서 여행의 트렌드에 맞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즐길 거리를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장애 여행 지도를 GPS에 맞추어서 2017년도에 처음 발굴을 하고 지금까지 한 5만 킬로를 걸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강원도부터 경상도까지 열린 관광지도 지금 현재 열린 관광지가 문체부 사업으로 112곳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지금
무장애 여행 정보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무장애 여행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대부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인적 서비스 접근성.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커뮤니케이션 접근성과 정책 접근성이 연계가 돼야 무장애 여행의 어떤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완성이 된다. 5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공에서 하는 역할과 민간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데 제가 요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발달 장애인에게 이런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올해로 3년 차인데 발달 장애인 트래블 헬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것도 열고 있고 네, 그래서 장애 유행별이 아니라 특정한 고객의 유행의 서비스에 맞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은 현장 영상 해설을 현장에서 해드리고 농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단 선생님이 지금 수어를 중급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시고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환경 적응성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래블 헬퍼들의 현장을 투입을 시킨다든가 예, 이러한 식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유형별로 따라 또 이렇게 즐기는 컨텐츠가 다를 텐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제주에 오신 시각장애인 분들은 소리로 듣고 또 냄새와 미각을 더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로 느끼는 세상과 풍경을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사운드스케이프, 이 감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사운드 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숲길 같은 데 가면 좋겠네요. 새 네. 소리도 듣고 약간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기억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기억에 남지만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소리로 그 관광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로 인생샷을 남기는 분들이죠. 네. 소리로 인생샷을 남긴다. 멋지네요. 저희가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자꾸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물찾기를 했었어요. 그 에코랜드의 숲을 몇 바퀴를 이겼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활동량이 좋게 보물을 찾으러 다니고 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청각장애적 농인들에게는 색채로 기억하는 여행이라고 그래서 제주의 색을 담아가는 예,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아까 선생님께서는 수어를 또 중급까지 하신다고 지금 막 올라갔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도 많이 여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농인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수어를 비롯해서 뭐 필담도 있겠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어가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수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웠고요. 저희 트래블 헬퍼들이 이렇게 전문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같은 공간에서 네, 또 잘 돌봐주시는 헬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네, 또 네.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수단 같은 것도 따로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많죠. 방법도 다를 거고. 예. 많죠, 많죠.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보고 어머 계단이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보가 없으면은 들어가서 못 가나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에 덧붙여서 디지털화 시켜서 만든 게 휠체어 내비게이션입니다. 2019년도에는 실패를 했었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성공을 해서 론칭을 했었는데 다만 이게 활용도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만큼 장애를 가진 고객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덧붙여서 이분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데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 제주도에서 한 휠내비게이션이랑 똑같은 상태인데요. 어저께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상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올레길에도 충분히 접목시킬
시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장애인 화장실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단차가 있는지 오르막이 있는지 내리막이 있는지를 사전에 내비게이션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혹시 특별히 선호하는 여행지나 관광지가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주도의 그 자연의 오롯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좀 선호도가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자연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 치유의 숲은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림치유사들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오롯이 쉼과 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업 상담이라든지 여행 코디 서비스 의뢰를 받다 보게 되면 저는 여행 코디 하면서 여행 계획을 대신 도와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장애에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같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장애 정도를 갖고 있는지, 누구랑 함께 하는지 이런 것 질문 중에 또 하나 더 추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주를 어떻게 여행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제주다운, 제주스러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라는 것들이 많아요. 제주의 숲이나 바다, 혹은 내지는 일출을 보고 싶다, 일몰을 보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비장애인들이 제주 여행할 때 선호하는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선선일출봉 1순위가 되는 그런 걸 선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욕구들이 많아지니까 저희도 당연히 정보 제공을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집을 좀 갖고 왔는데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주 생태관광이나 이런 이제주 올레길, 이런 숲길에 대한 정보들을 다 놓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 있는 5개 우장의 숲길에 대한 정보들을 넣은 거고, 이번은 접근할 수 있는 올레길에 대한 부분들 설명과 함께 이 보도에 어떤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안내해주는, 정보를 안내해주는 걸로 만들어진 자료집인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무조건 발송을 해드리니까 또 한번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너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공유 채널에도 업로드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문의를 하셨을 경우에는 요구 조건이 분명하세요. 어디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섬을 많이 가고 싶어 하세요. 섬이요? 네. 지금 섬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우도밖에 없으니까 우도 가서 땅콩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좋다. 우리 가게 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주도의 무장애 환경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 3년 정도 내륙에 있는 관광지를 답사를 하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행성 숲체원 같은 경우에는 데크길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곳들이 전국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열린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 치유의 숲, 붉은 오름, 그다음에 사려니 숲길 한 몇백 메다 정도 되는 무장애 데크길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육지에 있는 관광지랑 많이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풀어갈지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에게 문의 오는 고객들 중에는 제주가 아닌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도 이런 쪽으로 많이 패턴을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이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여행이라는 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여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관광 약자들에게는 여행이 참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주 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코로나도 넘겼는데 코로나 이후보다 지금 현 여행 산업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만두자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젠가 우리 발달장애인 앙상블 드림이더 앙상블하고 제주관광공사하고 둘이 함께해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 협재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응원을 하고 뒤에서 힘을 화이팅 화이팅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한 거지 뭐 이번 생에 돈 벌기는 글렀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통한 사회에서 치유할 수가 있고 그 치유가 세상을 넘기는 책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에게 여행이라는 거는 여행을 통한 치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무장의 여행을 그러게요. 하시는 거네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님하고 함께 여행을 온 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이전에 그 소아마비 증세가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셔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치유숲에 이제 무장의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게 데크,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데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본 게 숲속에서 하늘을 쳐다본 게 얼마만인가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을 따님이 같이 가자고 이렇게 자꾸 권유는 하는데 솔직히 딸한테 너무 미안해서 여행을 안 간다고 난 여행을 안 좋아해 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여행에 욕구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트래블 헬퍼라는 직무를 가진 저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고 따님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엄마의 입장에서 딸을 보고 또 딸도 엄마가 그 미안한 감이 덜어진 상태에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관광약자들이 여행을 한번 하게 되면 어쨌든 안 해봤던 거니까 했을 때 뭔가 나도 이걸 했구나 그런 성취감도 느낄 것 같고 어떤 용기도 생길 것 같아서 네네. 그럼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네. 저희가 한 4년 전에 완전 전맹인 시각장애인들을 모시고 한라산 백록당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저도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는데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줄을 연결을 해서 새벽 4시부터 해서 왕등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용기이고 도전이잖아요. 그러한 결과가 다시 사회생활을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통계자료를 한번 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여행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계속 즐기게 되고 다시 또 권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여가 활용 수단의 부분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여가 활용 수단이 상위권에는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고 그냥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아직도 이런 형태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왜 될 수밖에 없냐? 그 개인의 뭐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접근성에 대한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들 조사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용기 좀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설명해 준 것처럼 아주 많거든요. 그냥 힐링이다, 쉼이다 이것도 있지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장 동력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든 아니면 접근 가능한 관광, 무장의 관광 환경도 뭐 과거 10년 전에 그 장애인 안 받는다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점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꼭 용기를 내서 먼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이런 노력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제주를 방문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느끼고 계세요? 제주 방문객들이 좀 늘었다. 어떠세요? 저희는 그 사업 양으로 좀 그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저희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로 일일 방문자가 늘고 있어요. 뭐 100명에서 갑자기 200명을 뛰는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체감을 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여행 코디 서비스나 전동입자 대여 서비스도 서비스 이용 신청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얼마큼 늘었다라고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약자가 수주를 아직까지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관광공사에서 좀 발표한 자료 보면 최근 1년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약자는 전체 방문객의 16% 정도가 된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16%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최소 2배는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오지 않고 동행인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한 32% 정도는 최근 1년간 방문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보다 저는 저희 등체막에 좀 더 크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 대표적인 광역자의 두 축인 장애인과 노인을 볼 때 장애인이 5%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장애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이 10%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에. 근데 또 국내만 보면 2025년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인 인구를 예상한 보면 한 20% 정도가 노인 인구인데 뭐 국내만 봐서도 둘이 합쳤을 때 25%거든요. 그럼 4명 중에 한 꼴입니다. 한 명 꼴입니다. 맞아요. 근데 최소 한 명씩 같이 와도 50%예요. 근데 50%라는 것은 관광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그룹이거든요. 이런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분들은 이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빨리 이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접근성을 빨리 갖추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빨리 갖추는 게 이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되다 영향력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에 의견을 덧붙이자면 제가 2011년도부터 무장애 여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너무 변화가 많아요. 빨라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나누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었고 제주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만. 네. 그런데 90%가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특장 버스가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네. 제주도의 특장 버스를 저희가 2012년 내사회복지법인 엘린에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대라고 해서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단체 여행 싫어. 그래서 개별 여행으로 많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행 동반자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 약자라고 칭하는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를 본다면은 여행의 변화가 너무 많이 빠르다. 그런데 정책이 못 따라가고 제도가 못 따라간다고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니까 네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각 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항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할 때 그분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지 않고 당사자분을 휠체어를 이동 보조기구를 만지신다거나 옮기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동 보조기구는 그분들의 신체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려면 반드시 그 의사를 물어보고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선의로 같습니다. 하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먼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여쭤보거나 네. 그래야 된다라는 네,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 네, 근데 소비자로 인식이 되고 우리 장소를 방문해주는 고객이라고 입장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소비자로 인식하는 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KBS에서 그거 한번 캠페인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환경도 그렇고, 뭐 인식도 그렇고, 또 정책 같은 부분도 그렇고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자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관광 수용 태세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엮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비 지출을 보면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를 보완을 해서 바우처랄까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무장애 여행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주도 관광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해야 될 거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10대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무장애 산업 육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냥 저는 그걸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던 표준화 디자인이 있었죠. 표준화된 디자인의 그 표준은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성장 과정이고 도시 환경의 디자인, 제품 디자인, 건축 디자인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런 광약자들, 기동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에서 배제되게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 장애인 노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뭐 배려 프리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물리적인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편의시설들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진짜 트래블 헬퍼처럼 인적 서비스, 뭐 휠체어가드 보조공학 서비스,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컨텐츠들,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관광 그냥 단순히 여기를 지나친다기보다도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관광을 향유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갖춰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원래 제주도에서 그 시각장애인 화면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가 장애인 복지과가 그 주무부서거든요. 복지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관광이라는 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나 세계 자연유산 해설사들이 그 제도에 기반해서 빠르게 화면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파견될 수 있는 특별한 또 다른 전문 인력 양성한다든지 것들을 좀 빠르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뭐 컨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시대는 빠르게 변화해요. 빠르게 변화하고 이용자들의 욕구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고 그거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뭐 산업적인 측면으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저희 센터가 사라지는 날, 뭐 보편적 관광, 유니버설 투어리즘이 생기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없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라서 그럼 다른 걸 또 찾아야겠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인적 자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과 같은 트래블 헬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여행, 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 자원 서비스인 트래블 헬퍼 양성이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무장의 여행이라는 게 정말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여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